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고 또 습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름이다라는 생각이 물씬 드는 건데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죠. 습도 조절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대구 부동산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미분양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양 자체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21년도 이후 그리고 2022년도까지 분양했던 것들을 100이면 100 다 미분양이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 PF 대출 부실화로 인한 줄도산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PF 대출 관련해서 참 뜨거웠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동성로에 있는 다인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진작에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공사 중단이 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부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2019년 4월 입주 예정이던 다인 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완공이 4년째 지연이 되면서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2016년부터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억지로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 조항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시행사가 이자를 못 내면 대신 낸다라는 독소 조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건 정말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피분양자 같은 경우에 다인건설 시공사 시행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니 새마을금고가 대출 연장 안 해줬다. 사실 이게 보복성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 정말 피말리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올해 4월 들어서 이런 것들의 해결책이 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준공까지 추가적으로 한 4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40억 가운데 다인건설이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준공추진위원회가 30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이 500만원씩 더 추가적으로 내기로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끝이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생분들이랑 법원에 임장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리가 이렇게 빨리 올랐다고 참 의아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날에 딱 다인 로얄 팰리스 경매 물건들이 진행되는 케이스였었습니다. 4월 22일에 7개 정도의 물건이 진행되게 되었고 대체로 이제 한 7, 8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받아갔습니다. 많이 받아간 건 한 1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20명씩 이렇게 달려드는 거 보면은 사람들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게 이제 감정가에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되지는 않고, 장기간 좀 방치되었다라는 측면 때문에 어떤 살짝의 리스크는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싸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한 번도 입주 안 한 오피스텔을 반값에 이제 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다인 로얄 팰리스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중앙로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500m 정도 걸어오면은 이제 있는 곳이니까 사실 그렇게 멀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 또 왼쪽으로는 선문시장역도 있으니까 위치 자체는 더블 역세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인 로얄 팰리스는 이제 물건을 확인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바로 건너편에 대구 센트럴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면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반 정도 되는 면적들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한 7, 8천 정도에 팔려요. 확실히 금액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게 이제 월세가 층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45 정도는 받으려고 하는 가격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신축급에 가게 된다라면 동성로 하우스 디어반, 이 중앙로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요게 28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을 보면은 실제로 다인 로얄이 47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살짝 더 큰 건데 이 동성로 하우스 디어반이 2억 3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3억 정도 부르고 있고요. 이제 월세 가격이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감정가도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이제 반 정도 싸게 받아갔으니까 확실히 이제 경매로 받아가는
것들이 좀 싸게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원래 원분양자들만 이제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온갖 뭐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후회, 밤잠 설침 이런 게 이제 예상되는 상황인 건데,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보려고 노력했던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발생해 버렸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사실 이런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대구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달구벌 대로로 성서 쪽을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이제 상징성이 있는 위치에 여기도 유치권이 계속 행사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못 주고 있다라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유치권이 정말 크게 이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또 세입자를 받기가 힘들 수가 있을 거니까 이제 조금 줄인 모양새로 보여지고요. 현재 문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면 항상 똑같이 대답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을 사는 이유는 월세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절대 신축일 때 사지 마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월세 가격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가나 오피스텔의 가치는 월세 가격에 맞춰서 설정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가장 빛날 때고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냐면 그냥 신축일 때라는 점이거든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신축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 건물에 내가 주인이 된다고, 혹은 월세도 잘 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형은 시간이 꽤 지났을 때 일반 매물로 사거나 혹은 경매로 사는 것을 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국 부동산에서 PF 대출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일 건데, 현재 대구 시장에서 가장 큰 PF 대출 한 사건은 이렇게 이제 종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은 설마 약속을 안 지키진 않겠죠. 자, 그래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잘 정리해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